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고장, 우리 고향에 얽힌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거닐어 볼 곳은 바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이야기입니다. 군위읍,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름이지요. 군사, 군제의 위엄, 위자, 즉 군대의 위세가 떨치던 땅이라는 뜻입니다. 1300여 년 전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이 땅에 진을 쳤다 하여 그 위엄이 산천에 새겨졌다는 곳 바로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이름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고장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그분의 어린 시절이 깃든 곳이 바로 군위읍 용대리이지요. 옹기 굽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훗날 한국 천주교의 큰 별이 되기까지 그 첫걸음이 군위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군위읍은 2023년 7월 1일, 그러니까 3년 전에 새 역사를 쓴 고장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경상북도의 품 안에 있던 군위가 도시 대구광역시의 한 식구가 되었거든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품을 갖게 된 대구의 새로운 식구, 그 중심에 자리한 곳이 바로 군위읍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위읍의 골목골목, 들녘과 산자락 구석구석을 천천히 거닐며 그 깊고도 향기로운 사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군이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어찌하여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을고을을 응원하고 알리는 이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고향 이야기를 더 멀리 더 오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위라는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지요.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고장입니다. 경상북도의 의성군, 영천시, 경상북도 청송군, 그리고 칠곡군과 어깨를 맞대고 있고 그 한가운데를 군위읍이 떡하니 바치고 있습니다. 군청 소재지가 바로 군위읍이지요. 군청 소재지라는 말은 쉽게 말해 군 살림을 책임지는 큰형님 동네라는 뜻입니다. 군내의 행정, 교육, 상업,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은 분지입니다. 분지라는 말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가 옴팍 들어간 지형을 말하지요. 이런 분지에는 강이 흐르고 들이 펼쳐져 예로부터 곡식이 잘 자라고 사람이 모여 살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 되곤 했습니다. 군위읍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산자락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위천이라는 큰 내를 이루며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그 양옆으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살림이 핀다 하셨지요. 군위읍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군위읍에는 모두 17개의 법정리, 그러니까 동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우리 마을들이지요. 하나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광현리, 금구리, 내량리, 대북리, 대흥리, 동부리, 무성리, 사직리, 삼령리, 상곡리, 서부리, 수서리, 오곡리, 외량리, 용대리, 정리, 그리고 화곡리, 어떻습니까? 이름 하나하나에 옛사람들의 살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기도 소리가 배어있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군위읍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동부리입니다. 군위군청과 군위읍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동부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군위 사람들은 읍내에 간다 하면 을의 동부리를 가리킵니다. 그 옆으로 서부리가 있는데 동부리와 서부리는 마치 한 식구처럼 붙어서 군위읍의 시가지를 이루고 있지요.
농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군의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군의경찰서, 군의교육지원청 같은 큼직큼직한 시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깊은 사연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을 들으시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실 겁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360여 년 전 660년의 일입니다. 신라 태종무열왕 7년이지요. 당시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으르렁대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백제에게 옛가야 땅 대하성을 빼앗기고 임금의 사위이자 태종무열왕의 딸 부부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한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금니를 깨물며 백제를 응징할 날을 벼르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신라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대장군의 자리에 오른 분이 바로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전개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경주 서라벌을 떠나 백제로 향하는 북진의 길에 올랐습니다. 5만 군사라는 숫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군사들의 함성이 산을 흔들었을 그 광경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5만 대군이 경주에서 백제 땅까지 단숨에 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중간에 군사들을 머물게 하고 진을 치고 기운을 다듬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 중요한 군사 주둔지로 점 찍은 곳이 바로 지금의 군위 땅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군위 효령 일대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효령은 군위읍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산도 골짜기도 들녘도 시내도 모두 그 군대의 위엄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깃발, 끝없이 늘어선 막사, 그리고 군사들의 함성. 이 광경을 본 동네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군대의 위엄이 이리도 대단하구나. 이곳은 참으로 군위가 도는 땅이로다. 그렇게 해서 군대 군자, 위엄 위자, 군위라는 이름이 이 땅에 새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그러니까 757년에 전국의 행정구역 이름을 한자식으로 정비할 때 이 고장을 정식으로 군위현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군위라는 두 글자에 신라 통일의 대업, 김유신 장군의 위엄, 5만 군사의 함성이 모두 담겨 있다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위 사람들은 김유신 장군을 너무도 존경한 나머지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산신령으로 모시고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군위 효령에 있는 삼장군당이 바로 그 사당입니다. 옛 책 동국세 시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년 단오날이 되면 고을의 수석 아전이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신을 맞이해 모셔와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입니다. 마치 강원도 강릉의 단오제처럼 군위에서도 김유신 장군을 추모하는 큰 제사가 매년 열렸던 것이지요. 전국 어디에 가도 김유신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만 군위만큼 그분과 깊이 얽힌 고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군위라는 이름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은 좀 길어집니다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우리 고향의 발자취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신라 통일 이전,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이 땅을 노동몇현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옛 우리말을 한자로 빌려 적은 이름이라 합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군위현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요. 그때부터 이 땅의 정식 이름은 군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려시대가 됩니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는 군위현이 상주목에 속하게 되었지요. 상주목이라는 곳은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인데
그 시절에는 큰 행정구역이라 군위가 그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종 21년인 1143년에 일성운, 즉 지금의 구미 일대로 다시 옮겨가는 등 작은 고을이라 이리저리 큰 형님 빚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말 1895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해 음력 윤호월 초하룻날 군위현이 군위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에서 군으로 격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지요. 이듬해인 1896년에는 전국이 13도 체제로 정비되면서 군위군은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위는 127년 동안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살아왔던 셈입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구 통폐합한 시기인데 그때 옆 코을이던 의흥군이 군위군으로 합쳐졌습니다. 의흥군은 지금의 군위군 의우응면 일대인데 옛날에는 군위와는 별개의 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흥면 어르신들은 읍내에 간다 하시면 군위읍이 아니라 의흥면 읍내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1500년 가까이 따로 살아온 두 고을이라 그 정서가 그렇게 짧게 합쳐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군위읍 자체로 보면 1914년에 옛 현내면, 서리면, 남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을 합쳐 군위면이라는 이름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7월 1일에는 옆 고을 의성군 금성면의 광현 1동, 2동, 3동을 군위면에 새로 끌어들였지요. 그래서 지금도 군위읍의 광현리는 의성과 가까운 동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5월 1일 우리 군위 사람들에게 정말 뿌듯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군위면이 군위읍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면에서 내읍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모여야 하고 도시의 모양새도 갖추어야 하지요. 우리 군위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알차게 살림을 가꾸어 왔는지 그 결실이 읍승격이라는 영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군위 읍내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어르신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1989년 1월 1일에는 또 한 번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서 옆 동네인 소보면의 대흥리 1동과 2동이 군위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7가의 법정리를 거느린 군위읍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군위읍은 한 발 한 발 단단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 2023년 7월 1일 청취자 여러분, 이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경상북도의 자랑이었던 군위군이 이날부터 대구광역시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광역시군.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요.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관격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군위읍도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으로 새 옷을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평생 도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사람이 됐다며 어색해하시기도 하지만 시대의 큰 흐름이지요. 자, 이제 군위읍의 마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마을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풍수와 사연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군위읍의 중심인 동부리와 서부리, 이름 그대로 옛 군위 읍성의 동쪽 마을, 서쪽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고을의 중심에 자그마한 성이 있었고 그 성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부리, 서쪽은 서부리로 불렀던 것이지요. 지금은 성벽은 사라지고 그 흔적도 희미하지만 두 마을의 이름은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북리는 큰 북쪽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군위 읍내의 북쪽 골짜기의 자리에서 옛날에는 북실 또는 북동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1600년경에 인근 외량동에서 남계 이보 어른께서 옮겨오시고
또 임진왜란 때 중국 절강성 출신 장군 장혜빈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다가 부상을 입고 이 마을의 피신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라 하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큰 전쟁이지요. 그 무서운 시절 머나먼 중국에서 온 장수가 우리 군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았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상공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마을에는 토일이라는 정겨운 예디야니 이름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모양새가 마치 옷소매에 끼워 넣는 토시를 닮았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요. 또 이 마을의 북쪽에는 우리 군의읍이 자랑하는 천년고찰, 지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대리는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이 깃든 그 마을입니다. 용룡 제떼대 자, 용이 머무는 터라는 뜻이지요. 용이 살 만큼 신령스럽고 아늑한 곳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산자락에 폭 안긴 듯 자리 잡고 있어서 옛 어른들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정리는 발을 정, 자, 마을 리자를 씁니다. 바른 마을이라는 뜻이니 이름만 들어도 청렴하고 고든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옛 군의현 시절에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동네입니다. 광현리는 넓을 광, 제, 고개, 현, 자, 즉 너른 고개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성군 금성면 땅이었는데 1973년에 군의읍으로 들어온 동네지요. 의성과 군의가 만나는 너른 고개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금구리, 내량리, 대흥리, 무성리, 사직리, 삼령리, 수서리, 오곡리, 외량리, 하곡리 등 군의읍의 마을들 하나하나에는 모두 그렇게 고유한 이름의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골목, 바로 그 마을의 이름이 1000년 전부터 그렇게 불려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향의 깊은 이야기, 정겨운 마을 이름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을고을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이 모이고 모여 우리 고향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퍼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군의읍의 자랑거리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군의읍이 품고 있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군의읍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곳 천년 고찰 지보사입니다. 가질지자, 보배보자, 절사자, 이름 그대로 보배를 가진 절이라는 뜻이지요. 군의읍 상곡리의 선방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절은 무려 13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 13년, 그러니까 673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의상대사라 하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라시대 가장 위대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지요. 원효대사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의 큰 별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 의상대사께서 군의 땅에까지 직접 발걸음을 하시어 이 절을 세우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이 왜 보배를 가진 절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절을 처음 세웠을 때부터 3가지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맷돌, 둘째는 가마솥, 셋째는 청동향로. 이 3가지 물건이 그저 그런 물건이 아니라 신비한 영험이 깃든 보배였다고 하여 이 절을 지보사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절 경내에서 나는 황청토라는 흙이 있는데 이 흙으로 옷감을 곱게 물들이는 데 썼기 때문에 보물을 가진 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군의 사람들에게는 이 절 자체가 보물이었던 것이지요. 지보새는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군위지보사 3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1980년 9월 16일에 국가보물로 지정된 통일신라 시대에 빼어난 석탑입니다. 이 단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아담하면서도 단단한 모습. 청취자 여러분, 이 탑의 매력은 바로 그 정교한 조각에 있습니다. 탑의 아래쪽 기단에는 사자 모양의 동물상이 새겨져 있고 위쪽 기단에는 팔부중상이라 부르는 8분의 부처님 호위신장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팔부중이라 하면 부처님을 지키는 8무리의 신들을 말하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하고 늠름한지 보고 있노라면 천년 전 그 석공의 정과 망치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또 1층 몸돌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작은 방, 즉 감실의 모양을 새겨 놓았는데 그 정성과 솜씨가 보는 이의 가슴을 절로 숙연하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년 전 어느 깊은 산 속에서 한 석공이 망치와 정을 들고 며칠 밤낮을 싸우며 사자상을 새기고 팔부중상을 새기고 연꽃 무늬를 새기던 그 손길을, 그 손끝에서 한 송이 피어나던 부처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솜씨가 천년의 풍상을 견디고 지금 우리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군위 땅의 깊이입니다. 지보사 외에도 군위읍에는 명승고적이 가득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화산성, 그러니까 군위 화산산성도 우리 군위 사람들의 큰 자랑이지요. 해발 700m의 고원에 자리 잡은 이 산성은 본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미완성된 채로 남았다 하여 미완의 산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입니다. 특히 동틀 무렵 화산마을에서 산자락을 바라보면 골짜기 가득 안개구름이 펼쳐져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지요. 옛날 동양화에서 보던 그 신선의 그림, 산봉우리들이 구름 위로 올망졸망 솟아있고 멀리 해가 붉게 떠오르는 그 광경, 그것이 바로 군위 화산성의 새벽 풍경입니다. 큰 풍차가 돌아가는 전망대에 서면 저 멀리 군위댐이 한눈에 들어오고 의성의 금성산, 비봉산까지 시야에 들어옵니다. 정말이지 우리 군위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들끓게 하는 풍경입니다. 화산성에는 또 하나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사연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의 일입니다. 낙동강을 건너지 못한 북한군이 다부동 일대의 격전을 피해 의성과 군위를 거쳐 영천을 지나 대구로 들어오려 했지요. 우리 국군은 이 화산 일대에서 맹렬히 방역을 펼쳐 무려 3,500명이 넘는 북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영천 전투이고 그 핵심 부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우리 군위 화산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왜구를 막던 천혜의 요새가 한국전쟁 때는 우리 강토를 지키는 보루가 되었으니 군위 산하의 정기가 얼마나 늠름합니까? 자, 이제 우리 군위읍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22년 7월 2일 대구 남산동에서 옹기를 굽는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본가는 광산 김씨, 세례명은 스테파노. 그분이 4살이 되던 해 가족이 군위 용대리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부터 김수환 어린이는 군위 용대리의 흙을 밟고 군위 위천에 물을 마시며 자라게 되지요. 그분의 아버지 김영석 요셉 어르신은 평생을 옹기짐을 등에 지고 떠도신 옹기장수였습니다. 옹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릴 적에 장독대에 김치며 된장이며 간장을 담아두던 그 갈색 항아리, 그 옹기 말입니다. 그 옹기를 손수 빚고 감에 구워 등에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팔러 다니셨던 분이 바로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서중아 마르티나 어르신은 또 어떻습니까? 옹기굴에서 일하시며 팔남매를 홀로 키우다시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단한 살림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어린 막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커서 신부가 되거라. 청취자 여러분, 한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훗날 우리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어린 수환이는 그 말씀이 마음에 짐처럼 무거웠다고 합니다.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었지요.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싶었고요.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라 군의공립보통학교, 지금의 군의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대구의 성규스티노 신학교 예비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말 영화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은데 화가 난 어린 수환이는 홧김에 가출을 결심합니다. 군위에서 대구까지 5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어린 발로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구에 누나 집에 가 계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출을 했더니 결국 신학교에 입학하는 길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라 할 수밖에요. 아침밥을 못 얻어먹은 그 가출길이 훗날 우리 백성을 위한 밥이 되어주는 위대한 성직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41년 서울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조치대학에 유학을 가십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셔서 1951년 대구 계산동 주교좌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십니다. 그 후 안동, 김천, 마산 등지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1966년 마상요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주교가 되시고 1968년에는 서울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3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시지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의 나이가 47살, 당시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동시에 세계 최연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어린 시절 군의 용대리에서 옹기 굽는 부모님을 도우며 흙을 만지던 그 가난한 막내가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자리에까지 오르신 것입니다. 추기경께서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셨습니다. 군부독자의 시절 우리나라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추기경은 늘 가장 먼저 빛을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1971년 성탄절 자정미사,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던 그 시점에 추기경께서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강론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 미사가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되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를 듣고 분노에 즉각 방송을 중지시켰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추기경의 그 한마디가 우리 민주주의의 등불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그렇습니다. 명동성당에 농성하던 학생들을 잡으러 경찰이 쳐들어오려 찾아 추기경께서는 성당으로 들어오려면 나를 먼저 밟고 그 다음 신부들을 밟고 그리고 수녀들을 밟고 들어오라고 단호히 막아서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화입니다. 약자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분, 그분의 별명이 바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990년 어느 자화상에 바보야 라고 적으셨다지요. 한평생 추기경의 자리에 계셨으면서도 자신을 바보라 낮추신 그 겸손, 그것이 김수환 추기경의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2009년 2월 16일 추기경께서 향년 87살의 나이로 선종하셨을 때 명동성당에는 무려 40만 명의 시민이 줄을 서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어떤 분은 5시간을 기다리시고 어떤 분은 8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 짧은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 군의읍 용대리, 옛날에는 424번지였던 그 자리에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3만 2천 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1만 평에 가까운 너른터에 펼쳐진 이 공원에는 추기경의 생가가 1920년대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고 그 앞에는 옹기장수 아버지를 기리는 옹기가마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 작은 경당,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작은 교회당이 있고 십자가의 길, 추모전시관, 평화의 숲, 잔디광장 같은 다양한 공간이 펼쳐져 있지요.
특히 추모전시관 입구에 서 있는 추기경의 실물 크기 동상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동상 뒤편에 따뜻한 천이 느껴지는 김수환 추기경을 껴안아 보세요 라는 안내글이 적혀 있는데 동상에 다가가 안으면 마치 살아계신 추기경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추기경께서 86살에 선종하신 것을 기려서 평화의 숲에는 86개의 계단이 정성껏 놓여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군위에 가실 일이 있으시거든 부디 이곳을 한번 꼭 들러보십시오. 가슴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군위읍의 자랑은 또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공원에서 차로 7, 8분 거리에 있는 군위성 결교회. 1920년에 문을 연 이 교회는 10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군위읍 동부리에 자리한 이 교회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신사에 절을 하라고 강요했지요. 또 동방교배라 하여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위성 결교회의 최원 목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1941년에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잡혀가 옥살이를 하셨고 1943년에는 결국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1945년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에 갇혔던 천세광 목사가 고향 군위로 돌아오시면서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37년에 지어진 이 교회의 옛 예배당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축물입니다. 출입문이 2개입니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2개의 아치형 문. 왜 그럴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짐작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했지요. 그래서 남녀가 따로 들어오라고 문을 2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문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남녀 유별이지만 남녀 평등이라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을 건축물에 담은 것이지요. 우리 군위 어르신들 가운데 이 교회 앞을 지나며 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위읍에는 군위 척화비라는 귀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척화비라 하면 흥선대원군이 1871년 신미항류 직후 전국에 세운 비석으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굳센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비석입니다. 그 척화비가 우리 군위읍에도 우뚝 서서 15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의 기계를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이라는 멋진 시설도 있습니다. 군위는 그 유명한 삼국유사의 본고장이지요. 삼국유사라는 책은 고려시대 일연, 스님이 저술한 우리나라 고대사의 보배 같은 기록서인데 그 일연 스님이 말년에 머무시며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곳이 바로 군위 땅의 인각사입니다. 인각사는 군위읍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 지금의 삼국유사면에 있어서 군위읍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곳이지요. 옛날 고로면이었던 그 동네 이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아예 삼국유사면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 힐링도시숲, 군위종합운동장, 군위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같은 시설들이 군위읍에 모여 있어 군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군위읍의 자랑은 인물과 문화재만이 아닙니다. 먹거리도 자랑입니다. 군위 땅이 원래 너른 분지에 위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농산물이 정말 일품입니다. 특히 사과. 군위 사과는 그 단단한 과육과 깊은 단맛으로 유명합니다. 또 마늘. 의성 마늘이 워낙 유명해서 그 그늘에 가려있긴 하지만 군위 마늘 역시 알이 굵고 매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그리고 대추. 경산 대추가 유명하지만 군위 대추도 못지않게 향이 짙고 단맛이 깊지요. 거기에 오곡쉐이크, 생강청, 약과, 동결건조 식품, 이런 가공식품들도 군위의 자랑입니다. 군위군이 2026년 고향 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새로 선정한 10가지 품목에는
로컬푸드 꾸러미를 비롯해 우리 군위 땅에서 나는 그 좋은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군위읍은 한우의 집산지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분지의 널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자란 군위 한우는 마블링이 곱고 육질이 부드럽기로 정평이 나 있지요. 옛날에는 군위 우시장이 주변에서 가장 큰 우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인근 의성, 영천, 칠곡에서까지 소를 끌고 군위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군위읍이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국 영북 통합 신공항입니다. 군위군이 의성군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유치한 이 신공항은 군위읍 인근 소보면 일대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군위 땅은 그야말로 하늘길의 관문이 되는 것이지요. 비행기로 전국이 1시간 거리, 외국이 몇 시간 거리, 그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우리 군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구의 도시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폭넓게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더 넓어지고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교육시설이 더 다양해지고 그동안 도사람으로만 살아오신 우리 군위 어르신들께서 이제 광역시민의 혜택을 누리시게 된 것이지요. 어떤 어르신은 평생 도민이었는데 갑자기 시민이 되니 어색하다 하시지만 또 어떤 어르신은 이게 다 우리 동네가 잘 되라고 하늘이 도우신 일이라며 흐뭇해 하십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군위군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지요. 2025년 10월 기준 소멸 위험 지수가 0.0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어르신들은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이 떠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신공항이 들어서고 대구의 식구가 되고 전국에서 군위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람이 모이고 활기가 돌아올 그날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군위읍은 그저 작고 조용한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1300년의 역사를 품은 이름, 김유신 장군의 위엄이 어린 땅, 의상대사가 세운 천년고차를 품은 곳, 한국 가톨릭 최초의 추기경을 길러낸 어머니의 땅,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 깃발을 든 백년교회를 지킨 곳, 한국전쟁 때 국군의 보루가 되었던 산하, 그리고 이제 광역시의 새 식구로서 신공항의 관문이 될 미래의 땅.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 바로 우리 군위읍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본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군위읍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고장이 잊히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의 깊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위읍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군청 소재지로 202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127년에 경상북도 식구 자리를 떠나 새롭게 대구광역시의 가족이 된 고장입니다. 너른 분지에 위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광현리, 금구리, 내량리, 대북리, 대흥리, 동부리, 무성리, 사직리, 삼령리, 상곡리, 서부리, 수서리, 오곡리, 외량리, 용대리, 정리, 그리고 하곡리, 이렇게 17개의 정겨운 마을을 거느리고 있지요. 군위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5만 대군을 이끌고 이 땅에 진을 쳤을 때 그 군대의 위엄이 산천에 떨쳤다 하여 붙여진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때 군위현이라는 정식 이름을 얻었고 1895년에 군위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979년에는 군위면이 군위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군위읍의 자랑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673년에 창건한 천년고찰 지보사, 그 안에 모셔진 보물 군위 지보사 3층 석탑, 한국전쟁 영천전투의 무대였던 화산성, 김유신 장군을 산신령으로 모신 장군당, 105년 역사의 군위성결교회와 항일의 정신이 깃든 옛 예배당, 15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의 기계를 전하는 군위척화비, 그리고 삼국유사의 고장임을 알리는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까지. 무엇보다 우리 군위읍이 자랑하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십니다. 옹기 굽는 가난한 집의 막내로 군위 용대리에서 자라셨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가르침으로 사제의 길에 오르셨으며 마침내 47살의 나이에 한국 최초이자 당시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되신 분, 군부 독재의 시절 민주화 운동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바보라 자처하시며 끝까지 약자와 함께 사신 분, 그분의 어린 시절이 깃든 용대리에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이 조성되어 지금도 전국에서 수많은 순례객이 찾아드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특산품으로는 단맛과 향이 일품인 군위사과, 알이 굵은 군위마늘, 향이 짙은 군위대추, 그리고 너른 들판에서 자란 군위한우가 우리 군위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신공항, 유치와 광역시 편입이라는 두 가지 큰 변화 위에서 군위읍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 깊은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지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얕봤던 그 군위읍이 알고 보니 1300년의 역사와 한국 가톨릭의 큰 별과 신라통일 영웅의 발자취와 천년 고찰의 향기를 모두 품고 있는 보물 같은 고장이라는 사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들께서 한 평생을 살아오신 이 대한민국 땅, 그 어느 한 구석도 허투루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우리 발 닿는 곳마다, 우리 눈길 머무는 곳마다 모두 자랑스러운 사연과 위대한 역사가 깃든 곳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후손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보물입니다. 군위 땅의 정기를 받아 김유신 장군의 기상을 받아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받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